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펼쳐진 건 중국어가 아닙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시장 골목마다 김치 냄새가 가득 퍼져 있습니다. 떡국떡을 팔고 잡채를 나누며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합니다. 분명 중국 땅인데 공기마저 고향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일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고 조금은 경계했고 하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잊혀진 조국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중국 속 숨겨진 한국, 그리고 잊혀가는 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야시 타쿠야, 일본 도쿄대학에서 동아시아 현대사를 전공하는 유학생입니다. 논문 주제를 찾던 중 우연히 연변 조선족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죠. 중국 내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 교과서로만 배웠던 그들의 실제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타쿠야, 중국 동북부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지도 교수님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진짜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연변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연변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연길역이라는 한자 간판 옆에 연길역이라는 한글 표기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일본인인 저는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기에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진짜 중국인가? 역을 빠져나와 도시로 들어서자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죠. 거리의 간판들이 중국어와 한글로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곳은 아예 한글만 써 있기도 했어요. 아리랑 식당, 평양냉면, 한국 화장품, 서울 미용실. 마치 서울의 어느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 땅에 살았는데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기요, 어디서 오셨어요? 갑자기 들려온 한국어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그분 앞에는 떡국떡이라고 적힌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 일본에서 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왔구만. 우리 떡 한번 먹어볼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중국 영토지만 분명히 작은 한국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간판, 음식, 언어. 모든 것이 한국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조선족들의 강인함이 거리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저는 떡국떡을 한 봉지 사들고 연변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친근한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의 연변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께서 떡국떡을 종이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며 지갑을 꺼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죠. 이순금이라고 해. 여기서 30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떡 봉지를 받아들며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혹시 제가 연변 조선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순금 할머니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어디서 왔다고 했지?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어요. 일본 사람이? 할머니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멈추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흘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실례였나 봐요. 제가 물러서려 하자 할머니가 제 소매를 살짝 잡으셨어요. 우리 조선족 역사에 왜 관심이 있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동아시아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가게 너머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기 앉아서 기다려봐. 장사 끝나고 이야기해 줄게. 시장의 분주함 속에서 저는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이순금 할머니가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지금 바로 우리 집에 가자는 건 아니야. 근처 찻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할머니를 따라 시장 입구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일본 하면 아직도. 할머니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쉽지 않은 기억들이야.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연변으로 이주한 배경, 이곳에서의 삶,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귀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를 마실 즈음 할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진심으로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내일 우리 집에 와볼래? 우리 영감님도 만나고. 다음 날 약속대로 이순금 할머니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손짓하셨어요. 자, 따라와요. 할머니를 따라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이순금 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정갈했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김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화면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감, 어제 말했던 일본에서 온 학생이야. 김창수 할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분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앉게나. 무슨 차 마실래? 할아버지가 제게 말을 건네셨어요. 아직 완전히 환영받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중요한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왔다고. 할아버지의 음성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도쿄대학에서 동아시아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방 한쪽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걸어가서 무언가를 꺼내셨죠. 이걸 보게. 할아버지가 낡은 사진첩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엄숙한 표정의 젊은 남성이 한복을 입고 있었죠. 이분이 누구신가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내 아버지다. 김도산.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였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일본인인 제가 독립운동가의 아들 앞에 앉아있다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봐, 젊은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널 여기 들인 이유는 내가 일본인이라 미워하려는 게 아니야. 제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버지께서는 1919년 3.1운동 때 체포되셨다가 탈출하셨어. 그 후 만주로 건너와 독립군에 합류하셨지. 할아버지는 사진을 조심스레 쓰다듬으셨습니다. 나는 여기 연변에서 태어났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언젠가 조국이 독립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순금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죠. 난 조국을 떠난 적이 없다. 조국이 우리를 떠났을 뿐이지. 그 말이 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눈앞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일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증오했지, 오랫동안. 특히 젊었을 때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내 아버지의 고통, 우리가 겪은 시간들. 모든 것이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았네. 증오는 나만 상처 입힌다는 걸. 역사는 기억해야 하지만 미움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자네가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나? 그 질문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한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자신과 제 나라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제 대화는 더 깊어졌고 할아버지는 연변 조선족의 역사를 상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문화혁명 때는 한글 책을 모두 불태워야 했어. 우리말을 쓰는 것조차 금지됐지. 어떤 이웃은 고발당해 반혁명분자로 몰리기도 했어.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숨쉬는 역사였죠. 할아버지, 정말 귀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진실을 담아내게. 미화도 왜곡도 없이. 연변에 머무른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이순금 할머니께서 저에게 특별한 초대를 하셨어요. 내일이 우리 설날인데 같이 보내지 않을래? 일본의 설날과 한국의 설날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지내는 한국의 설날이라니 정말 흥미로웠죠. 정말 괜찮을까요? 가족들만의 시간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머니네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집안 곳곳에 붉은색 장식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이미 여러 음식들의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죠. 어서 와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 단아하면서도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동생 가족, 할머니의 아들 가족. 모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죠. 놀라운 것은 모든 분들이 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일본에서 온 대학생이에요. 할머니의 소개에 모두들 친절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셨어요. 특히 10살의 김지민과 7살 김아윤 귀여운 남매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예뻤죠. 안녕하세요, 오빠. 하윤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곧 중요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사상이 차려지고 모든 가족들이 조상님께 절을 올렸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경건하게 지켜보았죠. 한국의 전통 제사 의식이 중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엄숙하고 정성스럽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세배 순서였어요. 아이들이 어른들께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뱃돈 봉투를 꺼내셨고 지민이와 하윤이에게 건네주셨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순금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웃으셨어요. 타쿠야도 세배할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툴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저에게도 빨간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올해는 좋은 논문 쓰기를 바란다. 식탁에는 떡국과 각종 나물, 잡채, 전 등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죠. 이곳에는 국경도 민족의 차이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가족의 명절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이와 하윤이는 창가에서 눈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죠.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국이다. 중국 땅 한가운데서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책으로만 배웠던 문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눈앞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펼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설날 다음 날 저는 연변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내 조선족 교육의 중심지라고 들었어요.
학교 정문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연변대학교라고 쓰여 있었지만 중국어가 훨씬 더 크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는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아,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온 타쿠야라고 합니다. 그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우진이에요. 조선 어문학과 3학년입니다. 우리는 교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진 씨는 연변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순금 할머니나 김창수 할아버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써요. 우진 씨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공식적으로는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한다지만 현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점 강화되는 통합 정책이 있어요. 학교에서 중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한국어 수업은 줄었죠. 작년에는 우리 동네 한글 간판 상당수가 표준화라는 명목으로 철거됐어요. 창밖으로 거리를 바라보니 예전 사진에서 봤던 연변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글 간판이 훨씬 줄어들고 중국어 간판이 대부분이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저기 아리랑 식당은 한글로만 써 있었어요. 이제는 중국어가 더 크게 쓰여 있죠. 한글 학교들도 많이 문을 닫았고요. 그럼 조선 어문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말을 잊지 말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졸업하면 서울로 가고 싶어요.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가나요? 네, 젊은 세대는 특히 더 그래요. 여기보다 기회가 많으니까요. 우리 학과 선배들 절반 이상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우리 민족이 세 번째 이산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 때 만주로 문화혁명 시기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 이유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지금까지 본 연변의 모습은 실제보다 더 한국적으로 보존된 특별한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금 할머니나 김창수 할아버지의 세대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생존과 적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우진 씨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비밀 메신저 그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젊은 조선족들이 한글로 소통하고 문화 행사도 몰래 진행해요. 지금은 지하로 들어갔지만 우리 방식대로 살아남고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체념과 자부심, 현실적인 고민과 희망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조선족은 역사적으로 늘 강인했어요.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 것을 지켜왔죠.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장우진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연변 거리를 걸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빠 보였어요. 한국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지만 우진 씨의 말처럼 중국어가 더 많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설날 때 만났던 김지민이 저를 반갑게 부르고 있었죠. 아, 지민아. 안녕. 그냥 산책 중이야.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희 한글 학교에 같이 가요. 재밌을 거예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한글 학교? 네. 오늘은 한글 학교 가는 날이에요. 하윤이도 거기 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지민이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무지개 한글 학교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보였죠. 안으로 들어서자 밝은 교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윤이가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교실 앞에는 젊은 여성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포스터, 한국 지도,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타쿠야 씨죠? 이순금 할머니께 들었어요.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오지현이라고 합니다. 지연 선생님은 이 작은 한글 학교를 3년 전부터 운영하고 계셨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었죠. 정규 학교에서는 중국어 교육이 주가되다 보니 한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연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죠. 아이들은 한글로 쓰인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발음이 서툴기도 했지만 열심히 따라 읽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죠. 부모님도 바쁘시고 TV나 인터넷도 대부분 중국어니까요. 지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에서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잊으면 정말 끝나버릴 겁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니까요. 교실 한쪽에서는 한 아이가 한글로 나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체였지만 그 진지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간식 시간이에요. 지연 선생님이 외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테이블 위에는 떡과 과일이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떡을 먹으며 한국어로 수다를 떨었어요. 여기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현실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작은 불씨라도 계속 지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르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수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연변에서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연구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어요. 마지막 날 제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체험한 문화, 들었던 이야기들.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거든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변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어요.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타쿠야 씨 계세요? 이순금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빨간 보자기로 쌓인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떠난다고 해서 작별 인사하러 왔어. 그리고 이것도 좀 가져가렴.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어 보여주셨죠. 플라스틱 통에 담긴 붉은 김치였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거야. 일본에 돌아가서도 우리 맛을 잊지 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할머니.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김치 한 통에 할머니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건 우리 영감님의 선물이야.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김창수 할아버지의 아버지, 독립운동가였던 김도산 씨의 사진이었죠. 영감님이 말씀하셨어. 역사를 기억하는 젊은이에게 우리 역사를 맡긴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본인인 저에게 그들 가족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시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지현 선생님과 한글학교 아이들이었어요. 지민이와 하윤이가 앞장서서 달려왔죠. 타쿠야 오빠 이거 선물이에요. 하윤이가 손수 쓴 편지를 건넸어요. 삐뚤빼뚤한 한글로 잊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 선생님도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작은 책이에요. 연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짧은 글로 채워진 동화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의 친구 타쿠야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장우진 씨도 찾아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좋은 논문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를 잘 전해주세요.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연변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연구 자료 수집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이순금 할머니와 김창수 할아버지, 지연 선생님, 그리고 우진 씨와 아이들까지 모두 배웅을 나와 있었어요. 가는 길 조심해. 연구 잘 마무리하고. 또 와요, 꼭. 아이들의 환한 웃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 이 모든 것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에는 이순금 할머니가 주신 김치통을 꼭 쥐고 있었죠.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변의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국경은 막아도 기억은 막을 수 없다. 가방 속에는 그들의 선물과 함께 제가 연변에서 기록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학술 자료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도쿄대학 연구실에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연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순금 할머니와 김창수 할아버지, 오지현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연변의 거리 풍경들. 타쿠야 군, 논문은 잘 진행되고 있나? 지도 교수님이 연구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목은 변경을 넘어선 정체성 중국 연변 조선족의 문화적 생존과 도전으로 정했어요. 교수님은 제 책상 위에 놓인 김치통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현지 조사가 많은 도움이 된 모양이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사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경험한 연변은 아름다운 문화 보존과 정체성 위기 사이에 있었어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 같아서요. 교수님이 떠나신 후 저는 연변에서 가져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단순한 학술적 기록을 넘어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논문의 마지막 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연변은 단순한 이민자들의 땅이 아니다. 국경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한국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그곳에서 나는 경계를 넘어선 정체성이 얼마나 강인하게 생존할 수 있는지, 또한 얼마나 위태롭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 키보드를 치던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연변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설날 아침의 따뜻함,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 한글 학교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장우진의 복잡한 현실.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언어와 문화는 정치적 경계나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연변 조선족은 지금 과거와 미래, 정체성과 생존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노트북 옆에는 이순금 할머니가 주신 김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비어가고 있었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논문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연변의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입에서 한국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오지현 선생님의 작은 한글 학교나 청년들의 비공식 문화 모임처럼 꺼지지 않는 불씨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민족 정체성의 진정한 모습인지도 모른다. 외형적 화려함보다는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저장을 누르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논문은 끝났지만 마음속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문화와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겨울밤. 문득 지민이와 하윤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지현 선생님의 한글 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보내고 싶었어요. 연변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연결은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역사와 문화가 진정으로 살아남는 방식일지도 모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연결을 통해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